오늘은 2022년 4월 5일이고요. 오늘은 좀 새로운 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냥 평상시에 관심 있던 기사들, 그러니까 투자랑 관련되든지 뭐 투자랑 좀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해도 투자 얘기로 끝나니까 그런 관심 있는 기사들을 구글 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스크랩해서 올리자.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이고요. 그래서 저희 라이브예요? 아니 라이브 아니야. 너 뭐 하는 거지? 원래 뭐든지 처음 하려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어려워.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요즘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 금리 얘기랑 양적 긴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간단하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를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최근에 반등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또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냐면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분이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 밸런스 축소한다. 대체대조표 축소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그냥 시중에 뿌린 돈을 다시 걷어간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하락했어요. 근데 존댓말 안 쓸게. 나 왜 어색해서 이러지? 하여튼 이것 때문에 오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런 거 다 하락하고 러셀도 다 하락하고 빅스 지수가 다시 한 12% 올랐는데 한국 뉴스에도 보니까 메인 뉴스가 국채금리 급등 그리고 또 내일 4월 6일 날 3월 FOMC 의사록 공개라고 하면서 매파적 발언이 나왔다. 하여튼 이게 오늘의 핫 이슈였지. 보링 야야야야. 보링. 아니 근데 어쨌든 요즘에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뭐 연말까지도 막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앞으로 계속 금리 인상 될 거고 양적 기축은 한 해 만에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게 연준 기준금리인데 갑자기 팍 튀었죠 이렇게 뭐 0.5 bp 올린다고 그랬고 지난 5년간으로 따졌을 때는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슬슬 오르는 시작이 되는 거지 약간 그러면서 요즘 시장이 안 좋은 건데 뭐 그래프 형상이 그거 같은데요. 마리오가 깃발 딱 잡고 난 다음에 여기서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리셋샷 타고 내려오는 거야? 띠리리리리 하면서? 그렇죠. 근데 뭐 지금까지는 이제 지난 1955년도부터 보면은 진짜 아직 엄청 낮은 상태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지금 얘기 나온 거잖아. 1970년대는 진짜 막 기준금리가 막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갔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핫 이슈는 요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리세션 그게 어떤 의미예요? 저 그거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그 원래 돈을 오래 빌리고 있는 거를 이자를 더 쳐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반대가 됐다는 거잖아요. 짧게 빌리는 게 이자를 더 쳐주고 오히려 오래 빌리는 게 이자가 덜하다고. 아, 그렇지. 근데 이제 뭐 한마디로 뭐 얘기하자면 채권 시장에서는 지금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30년짜리 국채금리가 있고 30년짜리 국채금리는 원래 금리가 이렇게 막 그렇게 큰 변동이 없어. 이렇게 뭐 30년 뒤에 받을 거 미국이 안 좋아질 거라는 거를 상상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단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게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순서대로 1년에서 2년, 5년 쭉 30년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최근 들어서 이게 좁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실제로 이 30년짜리는 그대로 있는데 요 초록색 7년짜리, 5년짜리 이게 지금 30년보다 높게 올라갔어. 역전이 된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사람들이 걱정을 하냐면 10년물이랑 이제 2년물짜리를 차이를 보통 많이 보는데 이게 역전이 됐을 때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가 스프레드잖아. 요 10년짜리랑 2년짜리 차이를 보여줬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은 0 밑으로 내려가면 금리가 역전이 됐다는 거잖아. 이건 보통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에서 뭐 2년 정도 있다가 큰 경기 침체들이 계속 왔었어. 예를 들어서 여기 1970년대에 마이너스가 되고 나서 좀 있다가 리세션이 오고 그다음에 또 여기 1980년대 후반에도 마이너스가 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리세션이 오고 2000년대에도 똑같이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서브프라임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지. 코로나 직전에도 2019년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었는데 리세션이 왔지. 물론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런 거랑 크게 별 상관없었기 때문에 좀 말이 많지만 어쨌든 간에 리세션 예측에 있어서 이런 10년물이랑 2년물 금리차 역전이 대부분 들어맞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물론 예외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이때 한 1990년대 하반기에 8년인가 이때쯤에 약간 마이너스가 찍었는데 그 이후로 한 3년 정도 안 왔으니까 바로 일어나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예외도 있었지. 자, 하여튼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건데 김영익 교수가 생각나는데요. 저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아니 근데 뭐 김영익 교수뿐만 아니야. 이 장단기 금리 차는 이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적어도 2000년이나 2008년도 정도는 올 수 있다 이거지.
미분적분. 뭐라고? 코사인 사인. 미분적분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런 그래프를. 이런 거 많이 안 보니까 되게 재밌다. 근데 이제 하나도 재미없어하는 목소리인데 재밌대. 이 상황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좋은 화랑장을 2008년 이후부터 지금 거의 10여 년간 누린 거잖아. 물론 2000년, 2008년을 우리가 다 어렸을 때 겪었지만 크게 직접적으로 막 타격을 엄청나게 입은 수준은 아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보면은 막 걱정이 드잖아. 그리고 실제로 역전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뉴스 빈번도인데 이 역전 얘기가 진짜 많이 일어났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봐. 보면은 일드 커브가 역전이 됐을 때, 인버전이 일어났을 때부터 마켓 커렉션이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시간차가 있어. 그래서 보면은 78년도에는 19개월, 그다음에 80년도에는 3개월, 그다음에 88년도에는 20개월 이렇게 쭉 가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을 내보면 한 17개월 정도 있다가 와. 그러니까 1년 반 정도 그 정도 있다가 와. 뭐 3개월 있다가 온 적도 있고 2개월 있다가 온 적도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 시장이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아무도 모르는 건데 어쨌든 바로 오진 않았다. 그리고 시장이 한 이 정도 빠졌었다. 17%, 27%, 19%, 50% 이렇게 막 빠졌다. 최근에 2000년도나 2008년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마켓 커렉션뿐만 아니라 이 리세션에 대한 정의가 또 다른데 그거는 뭐 비슷하게 이렇게 오래 걸렸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1980년도 같은 경우는 커렉션은 3개월밖에 안 하는데 리세션이 10개월 있다 왔다는 거는 천천히 더 흘러내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가 리세션이 어느 순간 다 트리거가 됐다는 거겠지. 근데 이제 뭐 중요한 건 S&P 500은 이렇게 올랐다 이거지. 이거는 짚고 넘어갈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는 강력한 지표로서 지금까지 작동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 건데 반대로 이런 주장도 있어요. 실제로 연준 같은 경우는 페드 같은 경우는 리세션은 멀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파월 의장 같은 경우.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주면 뉴욕 페드에서 나온 건데 이 아까 말했던 트레저리 금리차 스프레드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리세션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는 건데 위로 올라갈수록 확률이 높았다는 거지. 올 확률이. 그게 실제로 보면은 요거 피크랑 회색으로 돼 있는 분은 리세션인데 어느 정도 일치를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굉장히 낮다는 거지. 굉장히 낮다는 거. 얘네가 분석을 해봤더니 요 밑에 그림도 똑같아. 뉴욕 페드랑 페더럴 리저브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요것도 확률이 지금 낮다는 거지. 리세션이 일어날 확률은. 그러니까 뭐 이거 말이 들린데 그래서 연준의 이런 주장을 또 막 시티 이런 데서 들고 나와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반박하기도 해. 그런데 이제 또 연준 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했어. 최근에 우연히 일어났던 어쨌든 간에 이거는 어떤 원인이 있은 다음에 현상이 나온 것일 뿐이지 요 10년물 2년물이 역전됐다고 해서 무조건 리세션이 오는 건 아니다. 아무도 그렇게 단언해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다 하면서 대신 18개월이랑 3개월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게 오히려 역전은커녕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파월 의장이 또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요 단기 18개월이랑 3개월짜리 이런 단기 near term forward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요 파란색 2년이랑 10년짜리랑 반대로 가고 있잖아. 지금 파란색은 떨어져 있고 빨간색 올라가고 있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평소에 federalreserve.gov 사이트를 즐겨 방문하세요? 아니 장단기 금리차 얘기가 나올 때는 가서 봐. 평상시에는 이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건 일어나지 않잖아. 어쩌다 한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는 거야. 진짜 리스펙트. 그래서 파월 의장은 그런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무슨 얘기했냐면은 지금 양적 긴축 얘기가 나와서 오늘 장이 흔들렸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어난 걸 거꾸로 다시 정상화시키는 연준의 행각일 수도 있어. 실제로 옛날에 우리 아황 시장 때 그 얘기했었는데 옛날에 왜 야 금리 인상 우리 할 거야 뭐 했는데 시장이 너무 긴장을 안 하니까 야 대신에 양적 기축하다 이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놀라가지고 그때 시장이 발작했다가 야 이런 일드 커브 아까 말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는 거 그 컨트롤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서 금리 인상을 한꺼번에 팍 하기보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는 단기 금리랑 상관이 있어가지고 얘네가 이거를 빨리 올리면 단기 금리가 따라서 같이 올라갔는데 이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거는 이 장기 금리를 또 올리는 효과가 있거든. 지금 문제가 왜 그러냐면은 장기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단기 금리가 이제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전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기준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안 하는 대신에 양적 긴축을 하면은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정상화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옛날에 이제 얘기했었는데 방금 춤추신 거 아니죠?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QT가 지금은 오늘은 뭐 시장이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잠깐 일어나면은 바로 리세션이 안 온다는 또 말도 있어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연준이 빨리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장단기 금리차는 오히려 좋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래서 그때 결론은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단기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러냐? 지금 보면은 이 초록색이 인플레이션인데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보통 이 채권 금리랑 같이 잘 갔다고. 근데 최근에 말도 안 되게 인플레이션 올라갔으니까 지금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다 하더라도 지금 한참 멀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실질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장기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이상현상이라는 말이 또 있고, 그리고 이런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에너지 뭐 원자재 뭐 러시아 문제도 있고 뭐 식자재 가격도 엄청 올랐고 또 어쨌든 코로나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아까 또 양적 긴축했을 때 이게 너무 급진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장기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아니라 그럼 거꾸로 갈 수가 있거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또 이런 말이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결론은 뭐냐, 내가 지금 굉장히 재미없는 말을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결론은 It's different this time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이번에는 달라, 장단기 금리차 역전돼도 시장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연준도 앞장서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하지만 옛날에 존 템플턴이 말하는 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This time is different잖아. 이런 사람들이 둘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지. 장단기 금리차를 역전을 두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다고 바로 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앞으로, 근데 역사적으로는 평균적으로 한 17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당장은 시장이 부진하더라도 리세션이 오지는 않을 거고, 대신 지금 연말에 미드텀 선거가 남아있잖아. 미드텀. 근데 항상 보면 이 미드텀을 앞두고 이게 역사적으로 미국의 프레지던셜 임기 기간을 보면은 중간 선거를 앞뒤로 해서 확 올라가거든.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갈려버리는 순간이 많아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다 잡거나 아니면은 공화당이 다 잡거나 이러면은 뭔가 규제가 일어나는 확률이 높거든, 기업에 대해서. 근데 이게 갈려버리면은 규제가 빨리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시장에는 좋다는 말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요 중간 선거를 10월 11월 앞두고 그때까지는 시장이 금리 인상이다 양적 기축하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래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기 전까지는, 연말까지는 시장이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또 의견이 있어. 어쨌든 이런 얘기가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이거야. 아무도 모른다. Nobody knows. It's different this time. 아니면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서로 얘기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진짜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는 누가 알아 이거를. 다 좋은데 그 아까 말했잖아, 두 개 다른 의견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 누가 더 부자야? 누가 더 부자냐고? 어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일 부자인 워렌 버핏은 어허. 이런 매크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어. 금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옛날부터 항상 그치. 얘기했어. 그 사람한테는 주기가 18개월이 아니라 30년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결론은 뭐냐, 우리는 베팅을 할 수가 있어. 야, 이번엔 달라, 아니면 웃기고 있네, 리세션 올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극과 극에 서가지고 올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맞으면 좋고 틀리면 굉장히 안 좋을 거 아니야. 그렇게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근데 극과 극에다가 잘못되면 내 탓이오 하면 돼, 내 탓이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되면 내 덕, 못 되면 네 탓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하지 말자 이거지. 그리고 되게 웃긴 거는 이 브라이언 페럴이 트위터에서 가져온 건데, 같은 10불에서 20불 올라갔을 때 천천히 올라가면 이야 하고 좋아하는데 10불에서 30불 냈다가 20불 떨어지면 좌절하는 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내 생각이고, 아니면은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천천히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자. 너무 레버리지 많이 쓰지 말고 이런 폭락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이거지 뭐, 결국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자 이거야. 그러니까 극단을 회피하자 이거지. 못 아니, 먹으면 그러면은- 못 먹는 거고 망하지 않는 거고, 그건 중간 가자 이거야, 중간. 그러면 리세션이 온다 치면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리세션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제 보통은 폭락장이 온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주식시장만 폭락한다고 하면은 나 버틸 수 있어, 현금 흐름이 난 있으니까 나 계속 매달 투자하면 돼 라고 보통 사람들 생각하지만, 보통 리세션이 오면은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초단기 채권 야. 투자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브렌트 누즈 체제를 하면서 근본이제가 폐지됐었는데 뭐 금이 다시 막 페트로 달러의 시대가 끝나면서 뭐 이런 또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막 그래서 뭐 금으로 할 수 있고 배당주를 하거나 리츠를 하거나 뭐 부동산 등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나는 이제 딴 거보다도 지금 당장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나는 올해는 그렇게까지 큰 걱정 없어.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것도 예측하니까 뭐 말이 안 되지.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올라가는데 지금 무슨 일이냐면은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예금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이자율은 여전히 0%야. 은행들은 아무것도 안 해. 그리고 부동산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고 있지.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고정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30년이든 15년이든 고정금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모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갔다고 해서 큰 여파는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변동금리를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나같이 힐락 같은 거를 오픈한 거 그런 거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만약에 거기서 빚을 진 게 있다면은 이자가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크레딧 카드가 만약에 빚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딘가에 빚이 있는데 이 금리가 올라가는 임팩트를 받는다면 지금은 부채를 줄일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뭐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좋으냐? 난 그건 잘 모르겠어. 왜냐면 현금은 또 뭐 세빙스 어카운트 지금 0%지 거기다가 현금의 가치는 지금 나날이 떨어지고 있잖아. 근데 지금 한 가지 웃긴 거는 뭐냐면 모기지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최근에 미국 부동산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난 한 50년간 중에서 모기지 금리가 이런 상태야. 지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그죠. 한 2년 전, 3년 전 수준이야. 물론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 많이 낮지.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아마.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졌어. 사람들이 한국이 마음이 그랬잖아요. 한국이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많이 올라갔던 게 막 긴축 들어가고 대출 못 받고 막 한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더 사는 거지.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힘들겠구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2020년 3월부터 지난 2년간 2022년 3월까지의 미국 부동산 평균 상승률을 그림을 가져온 건데 와. 이게 보면은 아이다호 이쪽 있잖아. 여기는 막 거의 50% 올랐어. 야. 맞아. 보이지 이쪽이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야, 보이지 몬타나, 말도 안 되지. 보이지. 지금. 타도 엄청 오르고. 그래 아리조나 있잖아. 아리조나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 이게 약간 인구 유입이랑도 연관이 돼 있어.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오르면서 오히려 캘리포니아는 한 24% 미만이었고 아리조나나 오케이. 네바다나 오레곤이나 오케이. 워싱턴이 이제 혜택을 받고 텍사스도 지금 굉장히 높게 올랐지. 그러니까 미국 전역이 지금 다 올랐어 지금. 근데 이제 네. 최근에 3개월 동안 전미의 부동산이 7%가 올랐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지. 이게 사람 심리가 얼마나 간사하냐면 제가 휴스턴에 집을 팔고 지금 오스틴에 집을 사서 왔잖아요. 근데 휴스턴 집을 판 게 막 몇만 불이 오른 거야. 오스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알겠지? 근데 이게 아까워. 그게 아깝더라고 사람이. 아 진짜 아, 이 사람이 뭐 한심해.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랐어? 이러면서 막 너무 싸게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 심리가 그렇게 간사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 준비했어. 와, 다 다뤘네. 아주 그냥 부동산에서부터 막 별게 다 나왔어. 아 그래? 어마어마했어. 좋은데? 아, 그냥 머리가 다 빠지셨어. 아 그래? 아 재미없는 거지. 이제부터 좀 재밌는 거 하자. 너무 어려워. 어. 이런 걸 보고서 이렇게 설명 잘 해주시면 또 이제 막 이해하는 것 같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걸 하나도 이해하고서는 이해를 못하겠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뭔가 액션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 그치. 궁금했던 게 이거를 이해를 하는 거야 다들? 지금 나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나는 못해. 나 근데 형이 지금 이렇게 약간 쉽게 도태된 풀어주시니까는 건가 알겠는데 쉽게 풀어주시니까 이해를 한다고 착각을 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아닐 거야. 근데 왠지 이런 새로운 정보가 나한테 들어오면은 액션을 해야지. 막 위기가 온다. 어떻게 방어하지? 어떻게 해지를 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실수가 나올 때가 많지. 왜냐면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아이, 다 그럼. 아는 게 아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10여 년간 타성에 젖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게 맞는 건데 이게 디폴트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 그런 건 하지 말자 이거지. 근데 이제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나는 이 경제 위기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경제 위기라는 세상에서 살아서 그런지 뭐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 우리나라에서 크면은 좀 항상 그렇지 않았나? 항상 스트러글링.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오버하자는 게 아니야. 오버하자는 게 아니라 만약에 부채 있으면은 그런 거 좀 미리 갚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나는. 부채가 갚을 돈이 있으면 투자를 더 하고 있겠죠.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할 것 같아. 만약에 내가 전업 투자자야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일 수 있고 정말 내년 아까 15개월 17개월 뭐 이런 뒤에 내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이니까 좀 진지하게 바라봐야 될 텐데 우리처럼 월급쟁이들이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거면은 사실 그냥 마음의 준비만 해도 되겠구나 이 정도로도 끝날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엉덩이 투자가 가능한 거잖아. 그걸로 그죠. 우리의 생업이 바로 타격을 받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 물론 받을 수도 있지. 우리가 다니는 회사가 사업이 뭐가 어려워져가지고 레이오프를 대량으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는 그치, 당연히 해야겠지. 가능하지. 그런 건 대비를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무리하지 말자 이거지. 저런 상황에서 지난 수년간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 생각하면서 하지 말자 이거지. 레버리지 쓰는 거 좀 조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맞아. 분명히 좋은 걸 사야 돼. 분명히 좋은 걸. When your time comes, don't postpone it. When others down and out, you don't condone it.